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좋아요. 예. 인간성 상실의 시대. 칼로 찌르고 펜으로 찌르고. 예.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고구마 지수 5개짜리였어요. 별 5개짜리 지난주에. 아주 답답한 내용이었죠. 오늘은 고구마 지수 1. 계속 그런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1. 예. 1인데 제로가 아니에요. 1이에요. 1. 예. 좀 있어요. 좀 있어. 예. 자, 오늘은요. 로봇과 AI 만나서 큰일 나다. 약간 섬뜩한 이야기. 신기하면서 섬뜩한 이야기예요. 제가 로봇 AI에 대해서 인문학 강의 이게 4번째예요. 4번째.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자, 먼저 2021년 2월 28일 인문학 강의 AI와 미래 중에서 제가 했어요. 인공지능이 AI잖아요. 예, 오토 인텔리전트. 그런데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 혹은 그렇게 생각되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걸 얘기합니다.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이 있는데 약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 중 특정 부분만 유용한 도구로 개발한 것, 강 인공지능은 종합적인 지능과 감정이나 의식까지 갖춘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할 때는 현재 강 인공지능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약 인공지능만 있어서 뭐 그렇게 무섭지 않다. 이게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은요. 이게 스팟은 개처럼 생겼어요. 4발로 뛰어다녀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신기한 게 이 스팟 애들끼리 서로 통신을 해요. 그래서 5마리가 한꺼번에 가면서 앞에 1마리가 문을 열어요. 그 뒤에 4마리가 지나가고 또 문 닫고 5마리가 문 연 애가 제일 뒤에서 오고.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개발된 거냐? 사람 구조하는 거. 그래서 저희 후쿠시마 사태 때 있잖아요. 후쿠시마 원자로 터졌잖아요. 거기에 로봇들을 들여보냈는데 로봇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방사능에. 그 사람은 당연히 가면 죽고. 그래서 그때부터 만든 게 이 스팟이었어요. 스팟은 그런 용도고, 그 다음에 아틀라스와 핸들이라는 얘네들은요, 사람처럼 뛰고 걸어요. 사람처럼. 자, 그리고 이거 로버트 치킨 기억나십니까? 로버트 치킨? 예, 치킨을 로봇 팔이 만드는 거. 근데 이것들 다 그냥 제어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AI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람이 2층에서 망치질하고 있어요. Forgot my tools again. 나 또 내 공구들 잊어버렸어. 밑에 있죠? 아틀라스. 막 찾아요. 아틀라스가. 걸어가서 나무 판대기를 들고 판대기를 갑자기 얹어요. 여기다가. 왜 얹는지는 곧 나와요. 이유가 이제. 나무판을 얹었어요. 그리고 깡총 뛰어가서 이 공구 박스를 들어요. 공구백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서 아까 외나무 다리를 만든 거예요. 나무 판대기로. 그래서 점프. 가방을 던져서 2층에 있는 사람에게 던져줘요. 로봇가. 그리고 나무 박스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 나무 박스 위로 뛰어내리고. 자,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덤블링을 해요. 얘가 공중 회전 착지 나이스 하고 나이스 샷 하고 딱 끝내요. 얘가 아틀라스예요. 이거 2021년도에 나온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약간 상용화 돼서 쓰이고 있어요. 현재. 하지만 이 모든 로봇은요 약 인공지능으로 자동 제어 시스템일 뿐이에요. 얘네가 뭐 판단하고 이런 거 못해요. 그냥 로봇이 신기하게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 그런데 로봇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사람 보세요. 사람. 여러분 하루에 최저 한 2끼만 먹여주면 대충 일할 수 있죠. 배고프긴 하겠지만 2끼. 그러면 여러분 그 2끼면요 한 3-4천 칼로리 정도만 먹이면 돼요. 근데 3-4천 칼로리잖아요. 휘발유로 환산하면 한 컵도 될까 말까 해요. 사람이 엄청난 로봇인 거예요. 아주 작은 에너지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로봇들, 멋진 로봇들 있잖아요. 얘네들 배터리 넣어도 30분에서 1시간 갈까 말까 해요. 자, 그리고요. 이게 2021년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23일 인문학 강의 챗 GPT 질문하라. 챗 GPT라는 게 나와요. 이놈은요,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의 중간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슬슬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챗 GPT. 여러분 챗 GPT 써보셨어요? 제가 설교를 되게 빡세게 준비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미지도 그렇고 근거가 없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거 조사하고 논문 읽고 자료 조사 되게 빡세게 하는데,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되게 좋은 분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는 설교만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박사 학위 받은 부목사들 한 3, 4이 있거든요. 설교 준비 팀을 따로 두어요. 전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챗 GPT가 그 문을 열어줬어요. 얘는요, 질문만 잘하면 다 대답해요. 저 설교 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의 중간쯤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3년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로봇가 계란 까서 계란 젓고 닭 조리하고 요리 만들고 있어요. 로봇가. 자, 보세요. 계란을 톡톡 줄여서 계란을 깠습니다. 껍데기 버리고 2개째 계란 톡톡 까서 로봇가 지금 팔로 3개 깠어요. 그리고 새우를 데치고 있고요. 계란물을 두른 다음에 거기다가 새우를 볶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요,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을 봉지에서 까서 프라이팬에다 넣고 있어요, 로봇가. 그리고 뒤집개로 잘 뒤집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야채 같은 거 썰어서 넣고 있고, 소스 부어서 뚜껑 덮어요. 20분 후에 딱 뚜껑 열어보니까 맛있게 요리가 됐어요. 그걸 로봇가 프라이팬째 갖고 와서 예쁘게 플레이팅하고 있어요. 접시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까지 예쁘게 뿌렸어요. 파슬리 같은 거를. 그래서 고급 식당 요리처럼 만들어 놔요. 살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알로하 프로젝트라는 놈입니다. 로봇 관점에서만 보면 아까 2021년도 로봇보다 못해요. 로봇 관점에서만 보면. 얘는 팔밖에 없어요. 바퀴 달린 거에 팔 2개만 있어요. 근데 가사 일을 다 하죠. 실제 영상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어떤 사람이 늦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와가지고 커튼 열고 사람 막 깨우고, 이 사람이 이나서 가니까 이불 정리 다 해놓고 베개 정리 다 해놓고, 이 로봇가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씻으러 들어가니까 가서 이렇게 요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완벽한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자, 이거는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와 구글 딥마인드가 같이 만들었어요. 여기서 문제예요. 저는 여기서 무서움을 느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는 로봇공학과예요. 괜찮고 로봇 뭐 아까 우리가 봤던 스팟이라든가 걔네들보다 못하네.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가 같이 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AI 만든. 구글 딥마인드에서 뭘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알파고. 이세돌 이긴 알파고 있죠. 근데 지금 알파고의 아빠 할아버지 뻘들 더 잘 두는, 한 알파고보다 몇만 배 더 잘 두는 애를 개발했어요. 더 이상 개발하지 않아요, 바둑은 이제. 그리고 개발한 게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원격 제어 양팔 로봇이에요. 원격 제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도 시연을 한 50회만 하면 80에서 90 확률로 완수한답니다. 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로봇가 설거지하고 있죠. 그죠? 사람과 똑같이 설거지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고 있죠. 지금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조절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도 시연이에요. 이제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을 들었는데 뚜껑 떨어뜨렸어. 이번에는 계란을 까고 있어요. 근데 계란을 찝어버렸어요. 제대로 못 갔어. 이번에 실패.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떨어뜨려 버렸네요. 이번에는 팬케이크
에그 스크램블 다 쏟아버렸어요 이번에는. 예. 또 쏟아서 두 번째 쏟고 이번에는 예, 음식을 플레이팅 하려고 예쁘게 접시에 담고 있는데 아이고 접시를 놓쳐버렸어요. 다 쏟아버렸어. 이걸 지도시연이라 그래요. 즉 이 로봇은요 뒤에 사람이 조종하는 조종관이 있어요. 사람이 조종관을 잡고 한 50번만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조종을 안 잡아도 그대로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왜 노가다 같은 거 할 때요. 노가다 할 때 예, 십장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죠? 예, 시다 대모도라고 불리우는 예, 보조 인력이 있어요. 보조 인력이 하는 거는 야 망치 여기 드릴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조 인력은 그렇게 몇 달만 따라다니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하는 거를. 그러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지금 로봇가 그런 거예요. 이 알로하가 뒤에서 사람의 조종관을 잡고 설거지를 한 50번 정도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가 설거지를 한다고요. 조종을 안 잡아도. 그러면 50번 언제 해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이 지도행동 복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알로하 로봇이에요. 알로하 로봇이 전 세계에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간단하게 10대의 알로하 로봇을 10명이 붙어서 각 로봇에서 5번씩만 설거지 해주면 돼요. 그럼 합하면 50번이죠. 그걸 얘네들이 인공지능으로 합해서 50번 한 것 같은 경험치를 얻어요. 이게 무서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무서워요. 이게. 자, 그리고 이 지도행동 복제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알파고 서버거든요. 이게 서버. 즉 알파고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서버. 큰 컴퓨터. 근데 이 알로하 프로젝트도 이런 큰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알로하 로봇들이 일하는 걸 여기다 다 저장하는 거예요. 즉 나는 청소를 한 번만 가르쳤지만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이미 50명 이상의 청소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번만 가르쳐도 얘는 청소하겠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얘한테 빨래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몇십 번 이상 빨래를 가르쳐 놓은 거예요. 얘는 빨래 하겠죠. 내가 사자마자. 그리고요 이게 약 4천만 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4천만 원이면 그냥 우리 차 한 대 값이잖아요. 그 비싸지도 않은 차.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월 10만 원만 내십시오. 그러면 3년이면 내 거 이런 식으로 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면 이거 핸드폰 결합해가지고 뭐 상품 내겠죠. 우리 안마기나 차 할부하듯이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에요. 4천만 원이면. 그리고 얘네가 무서운 게 오픈 소스예요. 설계도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누구나 만들어라 이거예요. 즉 얘네는요 로봇 팔아서 장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소리죠? 로봇은요 여러분 이 정도 로봇이잖아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로봇 수준이에요. 로봇은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로봇 팔아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거냐? 인간의 행동 있죠. 인간의 행동들을 이 AI적으로 추적하기, 빅데이터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4천만 원 주고 샀잖아요. 우린 가르치지 않은 행동을 얘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 놔가지고. 이해되시죠? 이게 무서워요 저는. 드디어 최초로 로봇과 AI가 결합했어요. 아까 덤블링 하는 로봇 보셨죠? 여러분 덤블링 할 줄 알아요? 못하잖아요 우리. 이미 로봇이 운동 능력, 물론 지속이라든가 힘쓰는 거는 아직 사람이 못하지만 밸런스라든가 이런 능력은 사람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어차피 얘네 머리가 없는데, 뇌가 없는데 판단을 못하는데 라고 했었지만 이제 로봇가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고요. 자, 어떤 나쁜 놈들이 이걸 50대 샀어요. 그래서 식칼을 들고 이재명 대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찌르는 걸 50번 훈련시켰어요. 해킹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로봇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섭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 땅이 이렇게 지구 온난화되고 전기가 많이 먹는 거 인간 때문이야 하고 한날 한시에 다 사람을 찔러.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지금. 예. 드디어 AI와 로봇이 기계공학이 만나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AI는요, 아까 이 알파고 서버처럼 어마어마한 큰 용량을 차지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로봇 하나에 들어왔어요, 이게.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왜? 한 소리.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이 과학 발전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잖아요? 음성으로 들어가서 정말 킬링 로봇이 나오고 이래요. 양성화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허드렛 일 있죠. 가사일, 내가 하기 귀찮은 일, 인간이 보기 허드렛 일을 다 로봇에게 맡겨라. 그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예. 그래서 이들은요, 로봇에게 일하게 하고 우리는 누리자. 우린 누리자, 행복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웬 기본소득? 여러분, 기본소득이 뭡니까? 기본소득이 뭡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돈 얼마씩 주자예요. 코로나 시절에 그거 있었죠? 코로나 시절에. 그거 하자. 이들이 갑자기 이 알로하 프로젝트의 기본소득이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자, 요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컴퓨터공학, 기계공학이었으면 이제 경제학으로 넘어갈게요. 경제학이에요, 이제. 아니, 경제학 아니야, 수학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자, 생산의 삼요소가 뭡니까? 아닌데요.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산의 삼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생산의 삼요소예요. 토지, 노동, 자본.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체제를 뭐라고 합니까? 자본주의라 그러죠. 노동에 대해서는 최저시급만 줘요. 웬만하면 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40%가 최저시급도 못 받아요. 그래서 노동을 줄이고 자본에게 많은 이익을 분배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본주의예요. 알아두시고. 그러면 경제의 3요소가 뭡니까? 경제의 3요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거. 경제의 3요소. 생산, 분배, 소비예요. 생산, 분배. 아까 얘기했던. 만들고, 나누고, 쓰고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노동이 확 줄어들었어요. 즉 여러분 월급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요. 이 분배는 생산의 대가 임금이에요. 우리가 돈을 월급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는 당연히 생산물을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한 다음에 분배하고 지금 우리가 일했으니까 월급 받고 월급 받은 걸로 쓰고 그리고 썼으니까 또 만들고 이게 기본 순환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노동이 확 줄어들었죠. 노동이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이 분배, 임금이 줄어들었다. 지금 우리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확 쪼그라들었잖아요. 임금이 막 줄어요. 분배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소비 어떻게 될까요? 소비도 확 줄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소비가 줄어버렸으니까 생산은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이게 경제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여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의 세 개의 주체가 있어요. 가계, 기업.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 맞아요. 가계, 기업, 정부. 3주체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지금 가계가 확 줄어드는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지금. 분배가 줄고 소비가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요, 이 기업에서 정부로 가는, 그게 뭘까요? 기업에서 정부로 가는 게? 세금이죠.
그거를 많이 걷어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세금을 많이 걷으면 정부 예산이 많아지겠죠. 이 많은 돈으로 정부에서 가게에다가 돈을 줘요. 그냥 코로나 때처럼. 이거를 기본소득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럼 분배가 커지겠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지원금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했죠. 바로. 저희 집도 5명이 소고기 먹으러 갔어요. 그때 5명이 100만 원 받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이 분배가 늘면 소비가 살고, 다시 그러면 생산이 살고, 이렇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기본소득이라 그래요. 이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게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 예제입니다. 예제. 여러분, 이 로봇 기억나십니까? 로봇 팔만 있죠? 로봇 치킨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치킨집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자, 보세요. 한 명 사람이 일하고 있고 로봇 팔이 일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로봇 치킨은요, 설치 가격이 약 3,67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저렴하죠. 그냥 한 명 고용한 것밖에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해봤자 최저임금 받으면 연봉이 2,400밖에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챙기고 뭐 사대보험하고 하면은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한 명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한 마리당 사람보다 3,000원이 세이브 된대요. 한 마리당. 즉 사람 한 명 자르고 로봇 치킨 한 대 설치하면 3,000원이 세이브 된대요. 그리고 1만 2천마리 판매 후부터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12,000마리 팔고부터. 그런데 1일 평균 50여 마리 판매가 된답니다. 이건 제가 대한치킨협회 가서 조사한 겁니다. 있어요. 치킨집이 하루 매출이 얼마냐? 50마리 정도래요. 보통 평균이. 그래서 8개월 후에 흑자 전환을 한답니다. 저 같으면 이거 사요. 그렇죠? 예. 또요. 이때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지금 원래 여기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잘린 거죠. 그쵸? 일하던 사람 한 명이 잘리고 업주가 3,670만 원 주고 로봇 치킨을 산 거잖아요. 그랬더니 업주는 8개월 후에 엄청난 떼돈을 벌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50마리 파는데 한 마리 팔 때마다 3,000원씩 절약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곱하면요, 하루에 15만 원씩 절약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15만 원씩 돈을 더 벌어요. 한 달이면 45만 원이에요. 450만 원이에요. 450만 원. 예. 그런데 이 로봇 치킨은요, 병원도 안 가요. 24시간 돌려도 돼요. 얘는 연차 월차도 안 쓰고 화장실도 안 가요. 전기만 꽂아주면 불평불만 없이 24시간 닭을 튀겨내요. 자, 이때 정부가 할 일이 뭐냐? 로봇 및 AI 셀을 도입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업에서 정부가 돈을 빨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정부가 커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마리당 1,000원씩 부과, 예제로 한 마리당 1,000원씩 부과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하루 평균 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게 되겠죠. 50마리 파니까. 예. 그리고 이 업주는요, 12개월 후 흑자로 전환됩니다. 8개월이 아니라 1년 후 흑자예요. 그리고 1년에 로봇세는 1,800만 원을 내요. 로봇세만. 이해되시죠? 저 같아도 근데 이 일 해요. 왜냐? 1년만 유지하면 내가 비록 세금은 1,800원 냈지만 1년 후부터는 월 45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월 300만 원의 이익을 보거든요. 하겠죠, 그 정도면. 네. 자, 그래서 이 1,800만 원 가지고 여기 로봇 치킨 설치하느라고 잘린 사람 있죠. 그 잘린 사람에게 구직 활동 및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이게. 로봇 AI 시대에는요, 정부가 로봇과 AI에 세금을 매겨야 돼요. 왜냐? 로봇과 AI는 사업주에만 이득을 주거든요. 원래 있던 사람은 잘렸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여기 있던 사람이 잘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긴 누구만 살아남느냐? 치킨집 사장. 치킨집 사장한테 몸 바쳐 정말 새벽까지 일하는 충성맞은 이 직원 하나.
그리고 로봇을 만든 회사만 살아남아요. 이 옆에 알바하던 한 명은 잘린 거예요. 지금 로봇으로 대체된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챗 GPT가 발명되고 엄청난 사람이 잘렸어요. 걔가 더 잘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주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셀프 주유 나오고 로봇 주유 나오면서 잘려버렸어요. 나는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알로하 로봇 보셨죠? 정말 시킨 대로 레시피대로 탁탁탁 하는 로봇들. 이런 애 주방에 한 2대 두면 거기 주방에 셰프 한 2명 막내 셰프들 한 2명 잘라도 돼요. 결국 사람의 숙련도가 떨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내 셰프가 밑에서 청소하고 파 까고 양파 썰고 1, 2년 하다가 옆에 거 보다가 또 이렇게 모두 하고 이거 상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내가 사라진다고요. 막내가. 여기서 옆에서 치킨 보조로 이 사람은 숙련공이고 옆에서 이 로봇 치킨 대신에 짜잘한 일 막 하고 혼나가면서 하고 1, 2년 해야 이 옆자리로 가잖아요. 사람의 숙련공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숙련시킬 수 있는, 즉 구직활동,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바로 이 로봇에다가 매겨야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야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돌아가요. 경제가. 이게 안 되면 로봇 치킨을 만든 대기업, 그리고 그 로봇 치킨을 사서 장사하는 사업주, 현재 숙련자 1명, 이 정도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이렇게 잘 분배할 정부를 선출할 일입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로봇이라든가 이런 데 세금을 매겨서 그걸 우리에게 돌려줄 사람을, 그런 정부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 또 2번째가 또 있어요. 여러분, 로봇 AI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체하십시오.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걸 대체하십시오. 챗 GPT 전에는요,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챗 GPT 정말 잘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챗 GPT 말고 그 회사에서 만든 이미지를 그려주는 회사가 있어요. 똑같이. 예, 저 설교 때 그거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그림 중에 그 그림 되게 많았어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 그림 많이 쓰잖아요. 여기 사진에 설교할 때 다 그 중에 일부가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I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네, 그런 거. 그런데 챗 GPT도요, 굉장히 정중해요. 저 걔랑 많이 대화하거든요. 막 기분이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몰랐네요. 다음은 잘 대답하겠습니다. 막 이래요. 네. 전 그리고 걔를 음성 모드로 바꿔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챗 GPT한테 목소리로 질문하면 걔가 답을 해요. 얼마나 정중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일, 아니면 로봇가 따라올 수 없는, 이렇게 로봇가 있을지라도 옆에 숙련된 이런 일,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또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멀티태스커가 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앞으로 한 20-30년 후에 지금을요, 뭐라고 정의하느냐? 로봇과 AI가 만난 시대라고 정의할 겁니다. 먼 훗날에 이제 인공지능, 막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로봇들이 지금의 아담과 하와, 단군 할아버지 시대로 추억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는 이 세대에서 로봇세를 걷어서 우리들에게 분배해줄 그런 정부를 뽑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개개인은 이 로봇과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의 것이나, 아니면 아주 다양한 경험과 이런 노하우가 있는, 즉 자기 개발에 뒤처지는 사람은 이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